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매일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다가 이제 제가 그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어 이곳에 사연을 보냅니다. 길지 않았던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털어놓기 위해 용기를 내어 보내는 사연이니 잘 들어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학생 때부터 그리 공부를 잘하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평범하고 활기찬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고3 중간쯤이나 돼서야 겨우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하여 재수를 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제대로 된 연애라고는 한 살 터울의 선배를 좋아했던 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대학에 가서 좋은 사람은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소개팅을 했어요. 내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았던 소개팅을 의무적으로 계속 나갔었고, 결국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찾아보지 못하고, 저의 대학교 시절이 그렇게 연애 한번 못하고 허무하게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대학교 같은 과에 다니는 한 남자인 남자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남녀 간에는 친구가 없다라는 말을 저는 믿지 않았고, 그 친구와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서로 축하를 해줄 수 있는 사이로 잘 지내고 있었죠. 야, 김미정 같이 좀 가자. 왜 이렇게 걸음이 빠르냐? 야, 너 어제 또 소개팅 했다며? 아, 몰라 말걸지. 마, 짜증나 죽겠어. 완전 나이 많은 아저씨가 나온 거 있지? 오늘 학교 가서 주선자한테 욕 한 바가지 해버리고 싶다니까. 근데 네가 오늘 무슨 일로 지각을 안 했냐? 아, 빨리 들어가자. 수업 시작하겠다. 매일같이 붙어 다니며 밥도 같이 먹고 수업도 같이 듣고 늘 붙어 다니다. 보니 이제 이 친구가 남자친구인지 여자친구인지 구별도 안 갈 정도로 무신경하게 지내기도 했었어요. 어느덧 우리는 대학교 4학년을 겨우 마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한민국 청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겪는 고충이지만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억지로라도 스펙을 쌓아가며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추가할 요소를 자꾸 만들어 놔야 했고, 누구보다도 이 사회에 지쳐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야, 취업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냐? 그래도 미정이 너는 해놓은 거 많아서 좋겠다. 동훈아, 그러니까 내가 하자고 할 때 공부하라고 했지. 요즘 학점만으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지금 내가 쌓아둔 스펙으로도 부족한데, 넌 진짜 어디로 취업하려고 그러는 거냐? 우리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맥주에 치킨 먹을 시간이 없다니까. 나 또 들어가서 자격증 공부도 해야 돼. 얼른 들어가서 공부 좀 하자. 누구보다 뺀질거리던 제 친구 동훈이는 저보다 철이 늦게 든 건지 취업이 코앞인데도 매일 나가서 놀 궁리만 했고, 이러다가 이 자식 누가 데리고 살려나 하는 걱정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약 4개월 정도 열심히 취업 준비를 마친 저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회사란 회사에 이력서를 수시로 넣었고, 떨어지기도 일쑤였지만 포기하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했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취업 준비였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저는 마지막으로 원서를 넣은 대기업에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부모님도 제 지인들도 더할 나위 없이 축하해 주었고, 전 축하의 기쁨을 온몸으로 만끽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저와 함께 취업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하나둘 취업에 성공했지만, 저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동훈이는 본인의 능력보다 조금은 낮은 기업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취업을 축하해줘야 하는 상황이 맞지만 동훈이의 아쉬운 표정을 볼수록 축하보다는 위로를 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온 친구들과 모여 취업 축하 파티를 하던 그날이었습니다. 동훈이가 오지 않아 전 부재중 전화를 3통이나 했고 결국 연락이 닿아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정아 전화했었네. 축하 파티는 잘하고 있어. 야, 네가 안 오는데 어떻게 축하 파티를 잘할 수 있겠어? 몸이 안 좋은 거야. 너도 취업했는데 같이 파티를 해야 의미가 있지. 집에서 나와.
얼른 내가 사실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도무지 용기가 안 생겨서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라도 한 거야. 사실 나 대학 시절 내내 너만 좋아했고 너랑 좋은 대기업 들어가서 같이 회사 생활하고 싶었어. 그래도 어쩌겠냐. 내가 열심히 더 노력하지 못한 탓에 떨어졌는걸. 사실 같이 붙어서 같이 출퇴근하면서 회사 다니고 싶었는데 참 아쉽게 됐지. 미안하다 괜히 이런 말 해서. 야, 뭐야? 그런 얘기들은 만나서 해야지. 전화로 하는 게 어딨냐. 네 속상한 마음 알겠으니까 우선 만나서 얘기하자. 얼른 나와. 그렇게 저는 동훈이의 속마음을 그날 알게 되었고 사실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취업 준비를 하느라 제가 동훈이를 더 챙겨주는 건 무리였고 제 취업 공부보다 동훈이에게 더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동훈이는 저와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다 합격이 되지 않아 제가 다니는 회사에 하청업체 직원으로라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스펙 차이도 차이였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준 동훈이에게 고마웠던 마음이 컸었죠. 그래도 이제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조금이나마 여유로운 마음이 생겼기에 열심히 준비한 동훈이를 축하해주며 저에게 지금까지 몇 년간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동훈이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친구에서 연인 사이가 된 저희는 연애를 한 지 1년 좀 넘었을 시기에 전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잘나지 못한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나 열심히 살면서 너보다 더 좋은 회사 들어가서 더 많이 벌고 너 지켜줄 거야. 회사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여기서 더 성장하고 멋지게 발전하는 사람 될게. 나 믿고 결혼해 줄 수 있겠니? 저보다 더 열심히 살면서 저를 먹여 살리겠다는 동훈이는 그렇게 저의 남편이 되어 저를 평생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저에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의지가 대단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멋지다고 생각하며 존중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 어떤 이유랄 것 없이 남편의 성실함과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이 정도의 남자라면 나를 충분히 평생 동안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내와 하청업체에 다니는 남편이었지만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아주 잘 결혼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자가 덜 벌고 여자가 더 벌고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누구든 하나라도 잘 벌어서 결혼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사랑으로 다 극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너무 어린 저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결혼 생활에서 저는 점점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죠. 가장 처음 제가 느끼게 된 이상한 점은 바로 시댁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집살이가 가장 큰 스트레스였는데 시아버지에게는 그런 점을 전혀 못 느꼈지만 시어머니는 저랑 전화 통화를 하시거나 시댁에 갈 일이 생겨서 방문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저를 내려 깎으려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 시어머님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생신, 전날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는 늦게까지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밤늦게 11시쯤 신우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어머, 언니, 지금까지 회사예요. 아, 다름이 아니라 내일 엄마 생신인 거 알고 있죠? 언니 오신다고 들었는데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서요. 저희 엄마 로망 중에 하나가 며느리한테서 12첩 반상 받아보시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냥 특별하게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갈비찜이랑 잡채랑 기본 반찬. 아, 그리고 엄마가 생과일 케이크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오면 될 것 같은데. 언니, 가능하죠? 아, 아닌가? 언니, 안 그래도 회사 다니느라 너무 피곤한가? 네, 12첩 반상이요. 아, 제가 그 방금 퇴근했는데 내일 몇 시까지 가면 되죠? 아가씨, 내일 그래도 아침 8시까지는 와야 같이 아침을 먹지 않겠어요?
그럼 나 언니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본 준비는 제가 할 테니까 아까 말한 것 좀 잘 챙겨와줘요. 언니, 그럼 끊을게요. 야근까지 한 거 뻔히 알면서 어머님 생신날 아침 8시까지 갈비찜에 잡채에 각종 반찬까지 그리고 케이크까지 챙겨오라는 시누이 때문에 열이 받아 남편에게 하소연을 좀 했습니다. 아니, 자기야 아가씨가 나한테 내일 8시까지 12차 반상을 준비해서 케이크까지 사오라는데 이게 맞는 걸까? 나 오늘 정말 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해야 해? 자기 생각은 어때?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엄마 생신인데 그 정도는 당신이 회사 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내가 당신이라면 조퇴를 해서라도 준비했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 새벽에 어떻게 준비하려고 그래? 아무리 바빠도 미리미리 챙길 건 챙겨야지. 뭐, 별 수 있나? 안 해주면 엄마가 엄청 서운해하실 것 뻔한데 잠 못 자더라도 해서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속 터지는 남편의 말에 저는 넋을 잃었고 이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식자재를 구할 방법이 없어 내일 맛있는 거라도 사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식당 예약을 해놓고 시어머니에게 그리로 오시라고 문자를 남겨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시댁 식구들은 제가 말한 고급 한정식 집으로 오셨고 제 생각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덕에 고급 한정 식당도 와보고 돈이 좋긴 좋네. 아, 어머님, 이번에 제가 프로젝트하고 너무 많이 바빠서 미리미리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님한테 뭘 사드려야 좋을지 몰라서 현금으로 준비했는데. 괜찮으신가요? 뭐 돈을 잘 벌다 보니까 돈이 최고다 그런 거냐 뭐. 어찌됐든 네가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데 같이 밥 한 끼 먹는 것도 난 참 고마워. 죽겠다. 예, 안 그래도 아침에 계좌 확인했는데 그걸로 요즘 뭘 산다니 꼴랑 100만 원 가지고 사러 갈 게 있나 싶다마는 이따 백화점 가서 내 돈 얹어서 살 거 있나? 한번 보마. 이게 죽어도 욕먹는다는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바쁜 와중에 준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하다못해 손편지도 짧게나마 준비해서 어머니께 드렸는데 여간 서운하신가 보다 싶어서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 가족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차 속에서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뭐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당신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아?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갑작스러웠잖아. 용돈도 넉넉하게 넣어드린다고 보낸 건데 어머니 마음에 안 드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요즘 어르신들도 물건보다는 현물을 더 좋아하시니까 나름 생각해서 드린 건데 자기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것 같잖아. 어른들이 보기에는 어떨 것 같아. 난 오늘 당신한테 좀 실망했어. 진짜 기가 막히는 남편의 말에 저는 황당했고 더 이상 대답을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정작 남편 본인은 어머니께 아무런 선물이나 용돈도 챙겨주지 않았어요.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렵다니, 어쩐다니 하면서 내년에는 더 잘 챙겨드리겠다는 말뿐이었고 모든 준비는 다 제가 했기 때문에 더욱더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집살이를 하는 기분을 느낀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가 임신을 하게 되어 아이를 낳았고 주말마다 시누이는 어머님 댁으로 출근하듯이 거의 친정에 붙어 살았을 때였습니다. 그래, 너 주말에 쉰다 그랬지. 집에 좀 와라. 요즘 통 얼굴 보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어쩌니 저번에 보니 얼굴도 많이 상했던데. 집에 와서 밥도 좀 먹고 쉬다 가라. 동은이한테는 아까 전화해서 얘기했으니까 아침 일찍 오도록 해. 다른 건 필요 없고 올 때 딸기나 뭐 과일 같은 거 좀만 사와라. 네, 주말이요. 네, 어머님. 안 그래도 그날 동은 씨랑 대부도 가서 바람 좀 쐬고 오려고 했는데 어머님 댁으로 동은 씨가 간다 그랬나요? 제가 통화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남편에게 저는 다급하게 전화를 했고 주말에 시누이네도 온다고 하니
어머님 댁으로 가자는 남편의 말에 다소 서운하긴 했지만 그 마음을 들키긴 싫었어요. 시간이 지나 주말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양손 가득 과일을 사들고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걸로 사면 되려나? 어머님이 딸기 사오라고 하시던데 요즘 딸기가 안 보이네. 아니면 포도나 샤인머스켓이라도 사갈까? 다른 거 좋아하시는 과일 없으셔? 아니, 딸기를 사오라는데 포도나 샤인머스켓을 사가지고 가면 어떡해. 이럴 땐 자기 진짜 푼돈 아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미워 보인다니까. 가다가 다른 마트 들러봐야지. 그걸 그냥 포기해버리냐. 엄마가 콕 집어서 딸기 사달라고 한 건데 어떻게든 찾아서 사가야 될 거 아냐. 딸기 그거 얼마나 한다고.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딸기 값을 아끼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요즘 딸기 철이 아니라 그런지 잘 안 보이니까. 다른 거라도 제철 과일 사 가자는 거잖아. 무슨 말이 그래. 그리고 딸기보다 샤인머스켓이 더 비싸거든. 자긴 왜 꼭 이럴 때 자꾸 돈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몰라 됐어. 그냥 대충 아무거나. 그럼 사가지고 가. 대충 사다 주면 먹겠지. 뭐, 가끔 이렇게 남편은 알게 모르게 저를 꼬인 마음으로 대했고, 저는 그런 부분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몇 번 마주하게 되는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처럼 군다고 해야 할까요? 별것도 아닌 제 말에 꼬리를 물며 약간 비꼬는 듯한 남편의 대화 방법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가씨네는 어디 갔어요? 좀 일찍 오라니까 왜 이제 왔어? 아이고, 나 죽겠다. 허리 아파 죽겠네. 진짜. 어후, 너 애기 좀 잠깐 안고 있어라. 오늘 애들 잠깐 콧바람 좀 쐬러 나간다고 해서 애기 맡긴다고 하고 나갔으니까 집에서 쉬엄쉬엄 쉬면서 애기 좀 돌봐라. 나도 이 근처 잠깐 나가서 볼일 좀 보고 와야 되니까 집 좀 지키고 있어. 애들이 하도 딸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사오라니깐 무슨 이런 과일을 사왔다니. 너도 참. 휴, 시누이네는 아기를 어머님한테 맡기고 나들이를 나간다고 나가버렸고 딸기도 시누이가 먹고 싶다고 징징거려서 시어머님이 급하게 우리한테 사오라고 시킨 거였습니다. 결국 시댁에서 아기나 돌보라는 거였어요. 저도 평일 내내 바쁘게 일에 치여 살다가 조금 쉬어보려고 한 주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린 조카나 돌보며 집안일까지 몸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속 없는 남편은 옆에서 휴대폰 게임이나 하고 있고 오로지 이 몫은 제가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애기 좀 같이 봐줘. 난 쉴 틈이 없이 움직이는데 자기 혼자 누워서 3시간 동안 게임만 하면 어떡해. 좀 같이 도와줘. 응? 아, 진짜 나도 좀 쉬자. 뭐 당신만 힘들어. 큰 회사 다녀서 바쁘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당신만 평일날에 일하는 줄 알아. 나도 이럴 때나 돼야. 우리 집 와서 맘 편하게 쉬는 건데 뭘 당신만 고생하는 것처럼. 말해. 가끔 보면 당신 참 이기적으로 군다니까. 오늘 여행도 갔었으면 운전도 내가 내내 하고 하루 종일 나만 피곤했을 거 아냐. 그나마 엄마네 와서 좀 쉬겠다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 알겠어. 아기를 봐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힘드니까 같이 좀 도와달라는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됐어. 그냥 내가 볼게.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전 하루 종일 시어머님도 없는 시댁에서 종일 시누이의 애기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꿀 같은 주말을 날려야 했습니다. 물론 도와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불러서 부탁이 아닌 의무처럼 일을 시켜버리니 저도 너무 서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곧 명절도 다가오는데 과연 얼마나 시댁에서 부려먹을지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시집오기 전에는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거라는 남편의 말과는 다르게 남편은 어느새 남의 편이 되어 있었지만 크게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그냥 꾹 참고 살다 보면 나아지고 적응하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중이었어요.
요즘 시대의 시댁에서 명절을 다 보내는 며느리는 없다지만 저 또한 사람인지라 친정에서도 하루 정도는 쉬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 그냥 명절이 오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회사는 다니면 다닐수록 왜 이렇게 일이 많아지는 건지도 모르겠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기다리던 명절이 다가왔고 회사에서는 그래도 챙겨주겠다며 명절 보너스를 지급해 주어 그나마 기분은 내심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저는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 아래 하청업체 직원이었기에 명절 보너스에 대한 차이가 꽤나 큰 편이었습니다. 저는 명절 보너스로 3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남편은 저의 10%인 30만 원을 지급받게 된 것이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그날 집에 들어가기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분명 남편은 표정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너스를 받고도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집을 들어가야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남편한테 전화해서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외식을 하자고 제안해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아 얼마 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오늘 우리 저녁 먹고 들어갈까? 몇 시에 끝나 내가 데리러 갈까 됐어. 무슨 저녁이야. 입맛도 없어. 오늘 그냥 나 회사 사람들이랑 맥주나 한잔하고 들어갈 테니까. 늦어지면 기다리지 말고 그냥. 자, 끊어! 누가 봐도 목소리가 좋지 않은 남편은 저랑 저녁 식사를 거부하고 회사 사람들이랑 술을 한잔하겠다고 한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보나마나 명절 보너스 때문에 기분이 울적해 보여서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물론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길을 못 펴고 사는 듯한 남편을 볼 때면 한없이 위축되어 보이고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들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별 수 있나 좀 더 잘 챙겨주고 보살펴주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남편을 좀 더 존중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전날 거하게 술을 한잔한 남편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 북엇국을 끓여주었고 저는 넌지시 기분 풀게 해주기 위해서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이번에 우리 엄마 집에 세탁기가 고장나서 바꾸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보너스도 나왔으니까 내 보너스에 돈 좀 보태서 시댁 세탁기도 같이 바꿔드릴까. 이왕이면 바꾸는 김에 같이 해드리면 어머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세탁기 장모님의 세탁기 사달라고 하셨어. 저번에만 봐도 멀쩡한 것 같은데 엄마 세탁기 8년 이상 쓰셨거든. 이번에도 AS 받아서 그냥 쓰시려고 하셨는데 고치러 왔던 기사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나 뭐라나 그래서 그냥 새 걸로 바꿀까 싶었거든. 당신이 알아서 해. 엄마 취향은 모르니까. 뭐 당신이 알아서 잘 고르겠지. 그렇지 뭐 세탁기야. 비슷비슷하니까 성능 좋은 걸로 한번 알아보고 사드려야겠다. 엄마도 시어머님도 좋아하시겠지. 전 기분 좋아하실 두 분을 위해 열심히 이 상품 저 상품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래도 선물을 하는 마음까지 담아 좋은 걸로 해드리고 싶어서 제 여윳돈까지 합쳐서 두 집에 세탁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기분 좋게 받아주실 생각하니 이래서 돈을 버는 거지 하며 뿌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세탁기가 도착했는지 엄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셨고 생각보다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데 괜히 돈만 많이 쓰게 한 건 아닌지 미안하다는 말씀을 연신하시며 고맙다는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근무가 끝나고 퇴근길에 시어머님께서도 전화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님도 기분 좋게 사용해 보시고 전화를 하시나 보다 해서 밝게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님 세탁기 사용은 해보셨어요. 쓰기 불편하진 않으세요? 예, 너 내가 모자른 거니? 정신이 없는 거니? 그래, 네가 사준 세탁기는 고맙게 받겠다. 근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감히 우리 집을 상대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뭐가 잘못되었나요?
아니, 동원이한테 아까 전화로 들어보니까 친정네랑 우리랑 똑같은 걸로 사다 준 거라면서. 아, 네, 이왕이면 같이 바꿔드리고 싶어서 어머님 댁도 해드린 건데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대참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친정이랑 시댁이랑 똑같은 걸 사주니 내가 그 말 듣고 황당해서 전화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같니? 시댁 내 보내는 선물이랑 친정에 보내는 선물. 똑같이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같이 모자른 년 하나일 거다. 내가 이거 받으면 기분 좋아서 전화할 줄 알았겠다만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집도 우리 집이 훨씬 큰데 걔 집만 한 집구석에 들어갈 세탁기나 보내는 건 네 시댁 기만하는 것밖에 더 되니. 이래서 여자는 잘 들여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바닥이었네. 참나. 다른 걸로 바꿀 거 아니면 와서 당장 가져가라. 아니, 너무하세요. 전 그래도 친정 세탁기 고장나서 바꾸는 김에 시댁 것도 같이 바꿔드리고 싶은 마음에 고르고 골라서 신중하게 선택해서 산 건데 그냥 친정이랑 같은 모델 하에 드렸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뭐가 싫어서 그러시는 건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저 친정이랑 같은 걸 사와서 그러신 거예요. 니네 친정집이랑 우리 집이랑 같냐는 말이야. 그래, 막말로 얘기해보자. 솔직히 내 아들보다 네가 훨씬 더 잘 벌면 시댁을 좀 더 챙기고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 아들이 기가 죽어서 기 한 번 못 펴고 결혼 생활하는 거 아니야. 넌 참애가 예전부터 눈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런 선물 하나 하는데도 눈치코치 없는 거 보면 참 내 아들이 얼마나 개고생하고 사는지 안 봐도 비디오다. 비디오야. 그러니까 내 아들이 자꾸 며느리한테 지고 산다느니 그런 말이 동네에서 돌잖니. 그리고 넌 그렇게 번다는 애가 세탁기만 꼴랑 사가지고 오면 되겠냐. 요즘 건조기랑 세탁기 같이 사주는 게 예의라는데 으휴, 답답해.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멍청하면 고생하는 거라니까. 으휴, 답답하다. 오늘은 머리 아파 죽겠으니 끊어.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어머님의 말씀에 단 하나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더 잘 벌면 친정에 조금 더 해주고 싶은 게 여자의 마음 아닌가요? 도저히 그냥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답답한 마음을 또 말할 곳이라곤 남편뿐이기에 집으로 돌아와 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어머님이랑 똑같은 마음이야. 내가 우리 집이랑 당신의 어머님의 똑같은 세탁기를 사드린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나 오늘 정말 너무 속상하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당신은 그게 문제야. 엄마가 다 당신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잖아. 내가 말은 안 했어도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 줄 알아. 여자가 남자보다 더 번다는 게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서럽고 기죽는 일인 거 몰랐지. 당신보다 내가 더 잘 버는 사람이었으면 나 당신 친정집에 이런 대화 안 했어. 알아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상대방 집에 더 챙길 줄도 알아야지. 뭐만 하면 똑같이 해주려고 하고 우리 엄마 서러운 꼴 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 당장 그만둬.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프시겠어. 당신이 자꾸. 그러니까 엄마 사는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갈 때마다 수근수근 대는 거. 당신은 못 느끼겠어. 난 당신이랑 결혼해서 살면 나한테 내조하며 열심히 우리 가족도 알뜰살뜰 챙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당신한테 실망이야. 그러면서 나한테 서운함을 표현하라고 하지 마. 나도 힘들어. 물론 남편의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인가 싶기도 하고 괜히 선물한다고 했다가 욕만 죽어라 먹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거였을까요? 남편의 말을 계속해서 듣는데 정말 서러움이 극에 치닫았고 저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차라리 이런 자격지심에 꽉 찬 가족들과 함께 평생을 같이 할 바엔 갈라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바보처럼 몇 년을 퍼다 바쳐놓고 욕먹고 이혼을 순순히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당연히 내가 당한 만큼 시댁도 느끼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전 한 가지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제일 아끼는 것을 잃었을 때 가장 분노하고 슬퍼하는 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차에 관심이 엄청 많고 지금 가진 차도 엄청 좋은 차는 아니지만 제가 전에 기죽지 말라고 생일에 큰 마음 먹고 사줘서 남편이 애지중지 타고 다니던 남편의 차를 수단으로 남편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시댁에 더 신경을 못 써주고 우리 집만 챙기려고 했던 것 같아. 어머님도 당연히 속상하셨을 거고 당신 어깨 한번 못 펴게 한 것도 다 내 탓인 것 같더라고. 미안해. 여보, 그래서 말인데 당신한테 하나 의논할 게 있는데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만. 당신이 그렇게 느꼈고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우리 집에다가 신경 좀 더 써. 당신에는 그래도 장인어른이 연금도 받으시니까 용돈도 우리 엄마한테 좀 더 챙겨준다. 생각하고 인상도 해드리고 말이야. 사람이 말이 통하니까 다행이지. 참. 그래서 뭘 의논하겠다는 건데, 아니, 시댁에 더 훨씬 좋은 걸 해줘야지 고민하다가 든 생각인데, 당신 지금 타는 차 있잖아. 그거 말고 좀 더 좋은 차로 바꾸는 거. 어때? 그래도 회사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당신이랑 급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차를 바꿔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괜찮아. 저 차 안 그래도 수리 몇 번 하고 그러니까 더 타고 다녀도 되나 싶긴 했댔는데 진짜로 내 차 바꿔줄 거야. 어떤 걸로 바꿔줄 건데 갑자기 기분이 좋은데 당신 이제야 정신 차린 것 같아서 내가 다 기분이 풀린다. 얼른 엄마한테도 전화해 줘야겠다. 한껏 들뜨고 신난 남편을 보며 저는 표정 관리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살면서 저렇게 사람이 멍청하고 눈치 없고 자격지심에 꽉 찬 사람이라는 걸 왜 이제 알아버린 걸까요? 남편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우선 팔게 하고 그걸로 저는 위자료라도 받아낼 심산이었습니다. 남편 앞으로 제대로 된 재산이라고는 저 차 한 대뿐이었거든요. 집도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 집도 사실 남편 명의로 하라는 걸 제가 혹시 모르는 마음에 절대적으로 명의는 제 명의로 해야겠다 싶어서 머리를 굴려서라도 제 것으로 지키고 있는 거라 남편에게는 지분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저와 얘기를 끝내고 들뜬 남편은 여기저기서 전화를 하면서 자동차에 대해 사람들이랑 통화를 하질 않나. 진짜 제가 보기에도 그 꼴이 너무 우스워 보였죠. 여보 성태라고 알지? 내 친구 있잖아. 걔 아는 동생이 딜러를 하거든. 내 차 상태도 나쁘지 않아서 얼른 팔아넘길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 이거 기분 째지는구만. 차 팔아서 엄마 용돈 조금 챙겨드리고 우리 목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그치. 다음 주에 만나서 차는 해결 보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좋은 차 알아보고 나한테 말해. 맘에 든 차는 많은데 뭐 당신이 사준다고 하니까 당신 안막도 믿어보지. 뭐 남편은 반쯤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서 신나하는데 어떻게 이걸 더 통쾌하게 복수를 해줄까. 고민하던 찰나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 동훈이한테 전화 받았다. 차를 바꿔준다고 그랬다며 네가 이제야 내 말 듣고 네 남편을 챙기나 보구나. 그렇게 여자가 남자 내조하면서 살아야 여자답지 버는 만큼 써야 또 그만큼 들어오는 거야. 알겠어. 차는 외제차로 이번에 뽑아주는 게 네 남편 기 살리기에도 좋으니까 잘 알아봐라. 내가 차 쪽은 무지하니까 동훈이랑 상의해서 좋은 걸로 한 5년 이상은 탈 수 있는 걸로 골라서 가져와 봐. 한번 봐야 알지? 네. 어머님, 저번에는 제가 죄송했네요. 어머님, 말씀이 100번 다 맞죠. 남편 기죽이는 게 와이프가 되면 안 되겠죠.
저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많이 잘못한 것 같아서요. 이참에 차나 바꿔줄까 해요. 다음 주에 어머님 댁 앞으로 새 차 가지고 가기로 했으니 연락드릴게요. 그럼 쉬세요. 저는 맘에도 없는 말을 일장연설 시어머니에게 늘어놓으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복수해줄지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결혼 생활 내내 제가 번 돈으로 70% 이상을 시댁에다가 쏟아부었고 돌아보니 그만한 호구 며느리가 없었구나 싶었지만 그만큼 해주고도 욕을 먹는 결혼 생활을 몇 년간 하니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대망의 그날이 되어 저는 남편과 시어머님을 시댁 앞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 찾아갔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같이 일하는 회사 선배의 남편 차가 요즘 세상에 내놓으라는 엄청나게 비싼 외제차였는데 선배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제 상황까지 얘기해주고 나니 너무 흔쾌히 그 차도 빌려주겠다고 해서 선배나 차와 제가 산 20년 이상 된 똥 같지도 않은 외제차 2대가 나란히 시댁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2발 벗고 뛰쳐나오는 시어머님과 멍청한 남편 놈은 입을 헤 벌리며 오더군요. 아마 비싼 선배네 차가지 차라고 착각하고는 뛰어나오는 거였겠죠.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는지 그때까지도 조금이나마 있던 정기 뚝 떨어졌어요. 와, 뭐야? 이거 당신 한턱 제대로 싹했는데 이거 진짜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이 차 어디서 구했어? 와, 엄마, 이거 봐. 이거 우리나라에 몇 대 없어. 이걸 사준 거야. 고마워. 여보 와. 나 진짜 감동해서 입이 안 다물어져. 어머머머, 이게 그렇게 비싸냐. 아우, 비싼 차라 그런지 때깔도 좋고 모양새도 그전 거보다 훨씬 낫다. 예, 그래도 네가 이제야 제대로 돈 쓸 줄 아는구나. 둘 다 비싼 차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 돌아가서는 깔깔거리는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웃기기만 했습니다. 속으로 실컷 비웃고 이제 진짜 사실을 알려야 할 때였죠. 무슨 소리세요? 이 차가 아니고 저 옆에 저 차예요. 내가 이런 저 혼자 살 돈이 어딨다고 그래요. 제 돈 싹 다 어머님네 자잘한 빚 갚아드리고 어머님 품위 유지하라고 용돈 챙겨드리고 한심한 남편 뒷바라지 하는데 다 들어갔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런 고급 외제차를 사요? 안 그래도 어머님이 남편 어깨 펴고 기 살려줄 수 있게 외제차로 사라고 하셔서 외제차 중에 제일 머저리 같은 남편이랑 딱 어울리는 걸로 사왔는데 이제 만족 좀 하시겠어요? 뭐 당신 미쳤어? 어머, 뭐라고 좀 해봐. 이 똥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라는 거야. 장난해 됐고 당신이랑 당신 어머님네 가족 이젠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봐. 나처럼 융통성 없고 남편 기죽이는 여편네랑 지금까지 살아주느라 고생 좀 했을 테니 그렇게 입에 달고 살던 외제차 꼭 타고 다니길 바라고 저 차는 당신이 폐차를 하든 타고 다니든 알아서 해. 그리고 차 판 돈은 위자료로 챙겨둬야 할 테니 어디 쓸 생각 마. 그리고 어머님 지금까지 자기 아들 기죽이고 살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심한 욕도 서슴지 않으셨죠? 당신 아들같이 노력 없이 남의 피 빨아먹으며 살려고 하는 남자를 어떤 여자가 데리고 살지 눈에 안 봐도 훤하네요. 제 말이 틀렸나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다시는 당신네 가족들 만날 일 없을 테니까 지금 아니면 할 일도 없을 거예요. 뭐 이런 미친 여자가 다 있어.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금까지 보듬어 줬더니 니년이 이렇게 우리 가족을 하찮게 봐? 아이고,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사기치네. 아이고, 나 서러워서 살겠나?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우리 집에 네가 이럴 수 있어? 돈 좀 잘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지금 내 댁 아들보다 잘 벌고 잘 써서 유세 부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집에 들어갈 돈 코딱지만큼도 없고 볼 일도 없으니 저는 짐 챙겨서 친정에 보낸 지 오래니까 다신 저랑 마주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집도 부동산에 내놨는데 금세 나가더라고요. 한 달 안에 새 입주자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당장 가서 짐 빼고 이혼 도장이나 찍어보내. 전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정집으로 달려왔고 그간 쌓아온 것들이 속이 다 풀렸습니다. 엄마도 잘했다고 한참을 울며 불며 속 시원하다고 하셨고 저 또한 저만의 새 인생을 살아갈 생각하니 앞이 뻥 뚫린 것 같아서 차라리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끝내고 지금은 누구보다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회사 생활과 저의 인생, 그리고 우리 가족들만 오로지 알뜰살뜰하게 챙기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의 집이야 매달 제 돈만 핥아먹고 살다가 이제 죄가 없으니 슬슬 풍비박산이 나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의 집의 실체를 알게 된 시누이의 남편 또한 남편 집을 개무시하며 시댁에 들리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남의 돈을 수단으로 본인들의 목적만 배부르게 채우려는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한 가족을 이렇게 털어내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저처럼 바보같이 당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들려주시고 같이 사이다를 원샷하듯 속이 뻥 뚫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